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우, 답답해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한숨 쉬면, 응. 에휴,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어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래야 약간 속이 시원해진다니까. 그런 일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무슨 요즘?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이게 좀 힘들어요, 마음이. 아니, 저도 이제 제 아내가 50 가까이 되니까, 뭐 옛날에는 편하게 했던 얘기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거를 그냥 막 화를 얘기를 낸다든지. 했어. 그러면 왜?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그럼 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말을 안 합니다. 예. 왜 말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면 어느 시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화병인가? 그러니까 갱년기에 온. 화병? 합병 환자의 절반 정도 이상은 소화기관에 장애를 갖고 있어요.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질병들을 좀 유발하기도 해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그래서 오늘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는 우리 이지연 씨와 같이 나도 화병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분은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외과 전문의이자 또 한의사십니다. 잘 안 나와요, 얘기가. 외과 전문인데 네. 한의사. 네. 아, 독특하십니다. 임치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활력을 더해줄 정정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저도 웃고 있지만 화가 많거든요. 그래요? 정아 씨도 그래요? 아니 육아하랴 느린 남편 그 만나랴 오토바이 타는 거 보니까 화가 막 나는데 그렇지. 오늘 좀 풀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네. 울화병, 화병이 맞나요? 우리가 이제 화병, 울화병이라는 거는 특히나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쉬기 어렵고 몸이 화끈화끈거리고 이런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디서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울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유독.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이 질병에 이름이 붙어 있고 네.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은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다른 데는 없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발생되고 과거에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네. 진단 기준인 DMS-4에서 화병이란 것을 우리나라 병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된 거죠, 화병이라는 게. 화병이라고 진단명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번 화가 있다라고 다 표현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네. 나 화병이야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쌓여서 신체 증상까지 같이 발현되는 경우에 이제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냥 화가 난다 정도였는데 나이 들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라통이 터져서 막 가슴을 치거나 맞아.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 화병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과 교과서에 이제 화병, 아예 HWABYUNG라고 미국 교과서에 화병이라고 네.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찾아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도 이런 게 있기는 있더라.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왜 더 잘 생기냐.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제가 있죠. 예, 그래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좀 감정을 눌러오는 거를 연습을 해오고 또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참는 거를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맞아. 사회 분위기도 있고요. 이게 남녀 모두에게 억압된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분명 여성분들께서 이런 억압된 환경을 더 자주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네. 남편에게 당하고 시부모님에게 맞아. 당하고 여러 시댁 식구들에게 꾸준히 당해오신 분들이 평생 참고 참다가
중년을 넘어서는 어느 순간부터 쌓인 거지. 네, 이제 그쵸. 각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너무 속이 답답하고 막 불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눈물 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증상들로 오시게 되죠. 어머니 때만 해도 막 결혼하면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래, 그러니까 그게 다 언제- 닫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언제 했으니 좀 그게 지금 막 다 터지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이 우라병이 잘 없나요? 주로 있겠지. 왜 여자인가요? 없어요? 화나요? 화나지. 네. 예. 근데 또 뭐라 그럴까 남자는 또 남자 나름대로 또 그래서 더 남자니까 화를 또 참아야 되는 게 있을 거 화를 아니야? 이거 내야 되나 여기서 또 쪼잔한 소리 맞아, 네, 맞아, 맞습니다. 맞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분명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네.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어요. 네. 참는 거를 야, 남자가 그걸 못 참아? 맞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정말 싫어하는 말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야. 네, 감정 표현하면 야, 남자가 약하게 왜 이래? 맞아요. 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그런 분위기가 내 마음속에 족쇄처럼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감정 표현하려다가 아예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요즘 정말 어릴 때부터 뭐 공부랑 네.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못 선택한다라는 그런 분노가 쌓이는구나. 계속 쌓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분노를 또 표현하면은 야 다들 똑같이 이거 겪으면서 사는 건데 뭐 화낼 여유가 어딨어. 공부해야지. 너만 힘들어? 네. 그 말 들으면 또 정말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화병 치료를 받는 청년 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랑 이제 몇 개월 같이 방송을 네. 해봤잖아요. 네. 네. 우리 둘은 서로 조금씩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 되게 조심하고 있어. 이 오빠 예민하구나, 이걸 알아서 조심하고 있어. 지금 대기실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부처럼 약간 맺힌 게.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지만 성격적으로 이 화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우선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감정을 잘 억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화가 많이 생기고 우라병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이제 누르고 조절하고 참고 이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그 화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증. 선생님, 우울증하고 우라병, 우리가 얘기하는 우라병은 조금 종류가 다르겠죠? 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신체 증상으로는 우선 심혈관 증상, 우선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막힌 듯하고 맞아. 여기가 뭐 아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기. 우선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뭐 창문을 열어야 되고 한숨을 쉬고 숨이 안 들어가고 또 가장 많은 게 또 소화기관 문제예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또 여기 식도에 뭐가 걸려서 달려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여성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손발 뭐 여기저기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런 것들. 그래서 검사해보면 사진 찍어보면 정상인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그걸 유주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는 통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초 순환장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쓰게 되면 혈관이 오므러들거든요. 네. 근육도 경직되듯이 혈관이 오므러들다 보면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손발이 아프다는 느낌, 시리다는 느낌, 저린 느낌, 이렇게 혈액순환에 관련된 느낌을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증상을 표현하시고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나 병원 엄청 다녔는데 찍어보면 멀쩡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엄청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맞아요. 주변에서 들어본 것 같고 사실은 참으면 병 된다는 게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원인 모를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솔직히 또 안 참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뭐 혀가 아프다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화병, 뭐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 모두 다 지나치게 참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리 뇌 호르몬의 시스템이 순간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하.
뇌 호르몬이 작용하는 게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 어디서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들었는데 라는 갑자기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냥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감정 기복이 생기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구마구 들다가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이 너무 심해져서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시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픈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아요. 맞아, 검사하면은 맞아. 다 안 나오니까 가족들도 이봐 너 없대잖아.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라는 맞아, 식으로 맞아, 들으면 맞아. 더욱더 이제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네.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런 답답함 때문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시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볼 상황들이 아닙니다. 아니, 증상을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가 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엄마가 아빠랑 좀 다툼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울산에서 서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제가 마중을 딱 나갔는데 엄마가 그때 안절부절 못하고 손을 이렇게 덜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엄마도 아빠가 워낙 가부장적이니까 계속 이렇게 참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가출 아닌 가출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라병의 증상이 되는 건가요? 네. 안절부절할 정도다. 이거는 네, 진짜 내적인 불안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이제 대하기 힘들어서 네. 꾸준히 눌러왔는데 이제 저장 용량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터트려야 되겠는데 터트리자니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라는 네. 내적 갈등 때문에 이렇게 몸이 덜덜 떨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터트리지 못하고 그냥 안고 그러니까 일단 온 거지. 피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트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본인도 두려우신 거지. 그치. 네. 안 가봤던 길이니까. 감당이 안 그리고 되고.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요즘 피곤하지? 몸이 막 찌뿌둥하고 항상 잠을. 근데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맞아. 맞아.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런 게 이제 갱년기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울합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밤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피곤했으면은 아 오늘 피곤했으니까 꿀잠 자냐? 맞아. 아니면은 피곤해서 더 못 자냐를 좀 여쭤봅니다. 이제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좀 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노가 너무 쌓여 있으면 우리 뇌는 아 이거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누군가와 싸우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제 생존 전략에 의해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이제 막 힘들어가고 이제 싸우겠구나. 막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그런데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이러면 이제 같은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만성피로도 자주 경험하시고요. 이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못 주무시고 계속 깨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몸이 이완이 하루 종일 안 되나 봐. 안 돼요. 안 그냥 계속 긴장돼 있는 상태인 거지. 사실 갱년기도 한 40대 후반에 이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박찬민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갱년기인가? 이건 어떻게 구별해요? 갱년기 증상 중에도 우울감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병도 그런 정신과적 문제랑 신체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네. 뇌졸중 환자의 30%를 봤더니 화병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화병이 있던 분들이 뇌졸중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혈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 사진을 보면 우선 정상혈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혈관의 탄력도가 정상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협착이 돼서 좁아져 있고 혈관 탄력도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혈관이 이렇게 수축성이 있어 떼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그 혈관이 스트레스 받을 때 혈관이 수축된 대로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늙어가면서 섬유화가 되면서 굳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혈액이 안 흐르다 보면 이제 아픈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통이 되고 릴렉스 되지 않은 병이라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혹시 선생님들도 나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라든가 나 이거 진짜 화가 있으시겠죠? 왜 없으시겠어요? 있어요? 네. 아유, 선생님 특히 정신과 네. 선생님이신데 혼자 가라앉히다가 진짜 화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 쌤이 웃고 계신데 웃는 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니야. 혹시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도 진료실에서 항상 좋은 사람의 역할만 해야 되고 네, 네. 제가 다 받아들이는 역할만 해야 되기 그리고 때문에 해결해 드려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진료실에서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지 네. 않냐? 그러면은 언제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 저의 눌려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저만의 다른 공간이 있어야죠. 제 삶에 이런 저 것들을 진료실 넣어놓고. 옆에 막 이렇게 뭐지? 소리 꽉 이렇게 지르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저는 그냥 정기적으로 아직도 농구를 하고 있고요. 운동으로 좀 푸시는구나. 건강하게 푸시는. 저랑 같이 농구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라고 잘 안 믿습니다. 아. 네, 좀 화를 내니까. 너무 신경질 내면서 막. 아니 그리고 농구랑 분출하면서 운동이 굉장히 괜찮네.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 막 몸으로도 부딪히고 부딪히고 막. 해야 되니까. 네.